곡물 가격들이 이만큼 올랐던 거를 이제 반영은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자원의 무기화와 관련되는 글로벌 각국의 움직임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을 정도로 나아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성과가 나오니까요. 물론 대형주를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약간 부품주. 절대 뭐 그렇다고 신규 나온 종목들 괜찮으니까 저거 한번 사볼까라고 해서 초기에 들어가지 마세요. 자, 김인수 대표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어떻게 좋을까요? 우리 양봉 하 대표님 나오셨다 갔는데. 네. 믿습니까? 아, 대표님을요? 예, 하 대표님을 믿나요? 아유, 그럼 워낙 뛰어나신 분이고, 예. 잠깐 줄을 한번 잘 타야 되는데 어디를 붙어야 되나 싶다가 바로 아직 안 나가고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뛰어나신 분이죠. 예, 많이 투자 아이디어 참고하고 있습니다. 네, 예. 5분 후서부터 뒷담화하는 걸로. 왜 안 가실까? 예. 빨리 가야죠. 예. 네. 네, 오늘 일단 예. 뭐 미국 시장도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어떻게 보시는지? 네, 또 끝났으니 점검해야겠죠. 근데 딱 봤더니 참 의미 있는 자리보다 네. 좀 보통 이제 약간 좀 저점대 부근에서 박스권 하단부에서 이제 매수세가 확 몰리는 현상이 아니라 중간대에서 올라왔습니다. 그게 이제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저 한쪽으로 많이 쏠렸던 부분에 대한 이제 반대적인 현상들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생각돼야 될 거고요. 그럼 단기적으로 일단 내일 또 추가적으로 한 13,200? 이 정도가 단기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기업은 딱 좁혀놓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를 고민하는 단계겠죠. 근데 또 내일부터 앞서 또 양봉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빅테크 기업들 쫙 실적 발표합니다. 그렇죠. 이게 눈높이에 맞느냐 여부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실적 발표가 1월 달부터 3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쪽은 영향을 받았겠지만 중국 봉쇄에 대한 영향은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중국을 주된 무대로 사업을 했었던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 애플이죠. 애플의 1분기 실적 말고 2분기 실적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약간 또 고민해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실적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을 수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잘 발표하는데요, 실적들. 좋은데 왜? 네,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잘못했어요. 꼭 대표님이 하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예,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네. 그건 하소연이 아니라 때릴 것 같은데. 아니, 저 그렇게 평화를 사랑합니다. 예, 평화적인 레몬 리서치고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 기업은 조절해냈는데 거기서 아직까지는 지금 V자 반등으로 나갈 초석이 거래도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통 어느 정도 만들어 놨다라고 하게 되면 거래가 살아나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올 텐데 아직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반등은 좀 일시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율 반등 쪽 이쪽으로 보되 낙폭과대에 따라.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본격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13,200 넘어서 거래 터지면서 어떤 빅테크 쪽이 실적 잘 발표하는 회사들이 주도를 하면서 뭐 이런 변화가 나와야 되겠죠. 그 전 단계인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이 반등 정도의 무게를 두고 오늘을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어제도 일단 당연히 밀렸죠. 밀리는 상황들이고. 근데 그래도 국내 시장이 어제 아시아 증시랑 쭉 보다 보니까 그래 한 1점 이 정도 하락폭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밀린 건 아닙니다. 어제 왜냐면 어제 또 상해가 5, 6% 밀렸기 때문에 네. 폭락을 했죠, 어제. 네. 그리고 또 중화권 쪽과 뭐 일본도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버텼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 실적들 잘 발표한 것들 이것도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별로 그렇게 시장의 무게를 안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반등권 들어와서 그러면 다음이 어떤 쪽이 주도주가 될까라고 했을 때 그런 예전에 실적 발표 좋게 했었지 이런 게 이제 힘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 전 단계다라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제 어제도 계속 얘기했던 게 네. 그 보유하고 있는 현금 아직은 사용하지 말고 신중하게 지키고 있자 이 관점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오늘도? 지금은 일단 간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디다 요긴하게 딱 써야 그래도 이야 참 잘 썼네라고 내가 뿌듯하게 느낄 수 있는 시점은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이 상태에서 그냥 약간 어정쩡한 자리에서 쓰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 날을 네. 전에 얘기해 주시겠죠?
그날이 오면 예. 아니 지나고 나서 어저께가 그거 쓸 때였다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제가 매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면 갑자기 제가 내일 못 나온다 그러면 못 나온다면 아유 그날이었네 뭐 이러고 예 그런 짓 안 합니다. 네, 본인대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국내 증시 한번 볼까요? 일단 먹거리 네. 관련주에 대해서 파란색을 칠하신 거 보니까 이건 매도 관점이신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참 좋았잖아요. 사료, 뭐 비료, 뭐 여러 가지 식음료주.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해도 일단 좀 많이 갔다. 이런 쪽에서 특히 어제 보통 이제 섹터들이나 종목들이 막 이렇게 꿀럭꿀럭 움직이다가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상한가로 관련된 종목들이 빠바바박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다 보니까 사료 관련주, 뭐 팜스토리, 고려산업 뭐 이런 회사들 쭉 보면은 다 상한가가 들어갔네요. 진짜 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몇 개 보게 되면 요 고려산업 있죠. 네. 요거는 조금 그래도 안 올랐던 종목입니다. 이것도 저 사료주인데라고 했다가 안 오르다가 이제 점상한가로 가는 이런 변화가 나와서 아마 오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탄력을 받아서 간다고 하더라도 뭐 이제 시작하고는 또 쭉 밀릴 수도 있는 이런 변동성을 보여줄 것 같고요. 근데 이 회사를 갖고 있는 아주 좋은 회사가 있네요. 네, 이 회사를 지분을 갖고 그러니까 거의 자회사로 갖고 있는 회사가 금강공업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더 올라가서 금강공업의 평가이익이 더 커지게 되면 알루미늄 폼하고 또 숨겨진 강관주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런 쪽에서도 일단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고점에서 약간 무거워지고 있는데 타이밍은 좀 보셔야 대응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내용 쪽에서 한탑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알려지기로는 거의 뭐 이것도 어디 장중에 이렇게 밀리다가 바로 또 상한가 들어가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약간 또 밀 관련 쪽이랑 사료 관련 쪽이랑 같이 엮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사주동화원, 뭐 삼양사 이런 식으로 쭉 대한제분 시장 점유율을 쭉 봤을 때 거의 밑에 하단부에 있는 작은 회사긴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뭐 또 사료와 관련된 쪽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실적이나 재무를 봤을 때는 안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루 이틀 더 상승의 모습이 보일 수 있지만 네. 그만큼 또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니까 일단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네. 지금 먹거리 관련주들. 네. 근데 먹거리 관련주를 우리 식음료주도 여기 포함을 해야 돼요? 일단 최근에 보니까 어제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다가 밀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쭉 올랐다가 탄력이 떨어지면서 밀리는 모습들 이런 거를 봤었을 때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한때 저희가 지난주에 몇 종목 말씀드렸던 게 보라티알 같은 경우도 어제 보면은 장중에 이렇게 강하게 확 올랐다가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는 섰는데 종가 자리가 약간 좀 애매한 자리로 벽기판에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중에 트레이딩하는 게 맞습니다. 트레이딩하고 그냥 그러니까 갖고 있었던 분들이 정리하고 그다음 대가는 게 맞다라는 쪽인데 왜 잘했다는 얘기 안 해주세요? 네, 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거 듣고 가려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대표적인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특색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 MSC 같은 경우도 장중에 갔다가 이렇게 확 변화가 심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쪽을 봤을 때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도 터지는구나라는 쪽으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쉽게 들어갔다가 대응이 만만치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또 가격 조정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대응하는 거는 좀 힘들겠다는 쪽이고요. 또 어제 움직였던 게 팜유 관련된 종목들도 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나온 게 JC케미칼 같은 경우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바이오 중유 관련돼서 직접 생산하는 회사거든요. 그런 쪽에서 앞으로 이제 인도네시아가 통제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요가 더 늘어나겠다는 관점 쪽에서 움직이는 건 좋은데 어제는 또 오후에 기사가 인도네시아가 그러니까 팜유 관련돼서 수출 금지 내린 적이 없다라고 또 얘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그러니까 세상이 하도 불안하니까 이것저것 별의별 루머 혹은 뭐 실제 뉴스도 좀 포장이 과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저밖에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매트릭스에 그런 얘기 나오죠. 아무도 믿지 말라 뭐 이러면서. 네. 그래서 아니 그렇잖아도 우리 채팅방에도 지금 그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 출연하는 출연자들 저 테리님 아무도 믿지 말라고.
그러면 기관에 뿌락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단 확실히 기관은 아니신 거고. 네, 기관. 아니 근데 예. 우리 제가 정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네. 아니 나 자신도 못 믿는데 누굴 믿어요? 우리 출연하시는 분들도 이 말을 믿으면 안 되고 결론을 믿지 마시고 그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 근거, 그렇죠. 이유 네.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내가 거기에 동조하는지 동의가 되는지 네네. 또 팩트는 어떤지 이런 체크를 해가면서 참고하시는 정도. 네. 네. 저도 장 시작하고 제 손가락을 못 믿겠어요. 네. 마음대로 움직일까봐 좀 걱정은 되지만. 네.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아마 오늘 시장이 또 변동이 확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갖고 어제 잘 사셨다라는 분들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팜유 쪽에서 또 대표적인 종목이 어제 또 사조대림 이런 것도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식용유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연관돼서 또 주가도 갑자기 급등했는데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쪽에서 좀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많이 올랐다는 게 일단 그렇죠. 이게 어떤 펀더멘탈에 의거하기보다는 네. 사실은 이 분위기 네. 테마니까 네. 기대감. 그러니까 곡물 가격들이 이만큼 올랐던 거를 이제 반영은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시장이 위축됐을 때 강했던 섹터는 시장이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도 약간이라도 반발매가 나온다. 그러면 바로 차익 매물이 나오겠죠. 네. 이런 연관성 시소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오늘은 지켜보고 사고 싶으시면 좀 며칠 더 기다린 다음에 좀 조정 나오면 그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 팜유 관련해서는 참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또 미치나 싶기도 하고 뭐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반응이 될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들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좀 통제를 해야겠다는 입장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주력 수출품인데 이거 만약에 쭉쭉 나갔다 보면은 이거 우리 나중에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쪽에서 약간 자원의 무기화와 관련되는 글로벌 각국의 움직임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코가 석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각자 나 자국 이기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 맞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제로섬 게임으로 들어가는 전 단계 아니냐? 그게 무서운 거죠. 예, 그게 사실 이제까지의 세계를 지탱해왔던 글로벌 경제, 이 어떤 글로벌 시스템, 밸류체인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게 전부 리쇼링하는 이유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렇죠. 예. 자기 쪽으로 다 들어오고요. 그렇죠. 그래도 대한민국의 자원은 뭘까요,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 아유, 이거 오늘 한 건 했네. 아우, 나 뜨거워라. 예. 그러니까 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좋은 종목 정보, 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바리로 모니터 대표 주자. 네,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자동차주가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네. 참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많겠지만은 좋은 거 좋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장이 워낙 이러다 보니까 전혀 반응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어제 실적 발표하고 반대로 예전 같았으면은 주가가 실적 발표 그래 그냥 그러고 그냥 좀 뭐 장중에 잠깐 반짝했다가 좀 밀렸을 텐데 어제는 보니까 거래부터 확 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오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되게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기적인 저항을 안착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지금 벌써 4월 달부터 한 달 동안 내내 고민했던 자리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거래가 살았다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고개를 들었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번에 이 조정이 좀 끝나고 나게 되면 시장에 주도하는 섹터가 어딜까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반도체가 당연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 쪽에서 이렇게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힘이나 또 보였던 실적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 당했던 게 그게 있죠. 작년부터 하반기 가면은 좀 부품 쇼티지 풀릴 거야. 차량용 반도체 풀릴 거야. 상반기 때부터 한 지금 1년 넘게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IR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쉽게 풀리지 않을 건데, 네. 1월 달보다는 나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아진 게 얼만큼 나아진 건지,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을 정도로 나아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성과가 나오니까요. 대표적으로 아이오닉 5나 EV6 이런 쪽에서 이제 출하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조금 아쉬울지 모르겠지만, 지금 라인업을 봤을 때, 제네시스급이나 아니면 좀 SUV 높은 급들은 지금 출하를 빨리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돈이 되는 거죠. 밑에 급은 돈이 잘 안 되는 거는 일단 고객님 죄송합니다 이걸로 버티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돈 되는 거 먼저,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제품 믹스 개선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근데 돈 되는 거 먼저 잘 팔고
안 되는 거 뒤로 뺐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분통이 터지죠. 하지만 회사 입장으로 봤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쇼티지가 발생하고 위기 상황일 때 대처는 잘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기아도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근데 실적을 보면은 지금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 수준이 많이 따라왔어요. 기아가 거의 영업이익이 현대차와 3천억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 기아가 현대차의 한 60% 70% 정도 그렇죠. 이 정도 실적이 있는데 이 정도면 기아도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하는 실적을 보고 기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기아 그래요? 예, 기아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아마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마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전략들 특히 그러면 시장이 안정을 받았을 때 자동차 쪽을 노리겠다. 근데 저희가 개인 투자자 입장 쪽에서 물론 대형주를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약간 부품주 저 밑단에 예 그동안 많이 빠진 부품주 허다할 겁니다. 근데 거기서 실적 개연성이 발생할 수 있는 종목들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제가 추려 갖고 오겠습니다.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네. 대형주가 갈 것이다 앞으로 이 조정장이 끝나고 나면. 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어떤 특징주 하나가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그게 자동차주는 아닌가요? 뭐 특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다 제가 말씀드린 섹터가 끝나고 나면은 저는 반도체나 자동차 쪽에서 소부장 쪽 부품주 쪽으로 일단 드라이브를 걸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뭐 그게 종목이라고 보다 이제 섹터 쪽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고 이제 종목은 이게 쭉 있죠. 근데 이 중에서 뭐가 셀까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이죠. 근데 아직은 섣불리 지금 액션을 취하기는 아직부터 이번 주 변동성도 많고 딱 5월달 초까지는 봐야 되겠죠. 5월 3일, 4일 FOMC까지는 보고 그 전후로 해서 액션을 취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빨리 이 조정이 끝나고 조정이 네. 끝나는 무렵에 우리 희망찬 관련된 종목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이니까 에버랜드 가야죠.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야놀자 관련주가 어제도 또 강하게 움직였는데 야놀자가 뭔지 아시죠? 네, 야놀자. 예. 야놀자. 네. 여기 모텔 투어 원래 회사 이름은 모텔 투어였는데. 오, 야 역시 이제 모텔 투어를 경쟁 그 카페가 네. 상표권을 뺏어 버려 가지고 예. 먼저 선등록을 해버려 가지고 네. 자기네가 사용하는데 이걸 못 쓰는 거라 그게 모투였는데. 예.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 2억인가 뭐 달라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수진 대표가 예. 고민하다가 만든 게 야놀자. 오히려 더 대박이 난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내가 네. 여기 이수진 대표 핸드폰 번호도 있는데 이렇게 위대하신 분을 제가 모르고 죄송합니다. 명절 때 이수진 대표가 떡 보내주던데. 정말요? 그러면 파란색으로 칠한 걸 바꿀까요? 빨간색으로? 기분 나빠요, 야놀자. 네, 이거는 당연히 인맥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바꿀 정도는 아니죠. 제 투자 의견에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기 임 대표 해서 50억 이렇게 들어가 있겠네요. 네, 지분도. 네. 그래서 지금 관련주라고 해서 이제 투자했던 회사들도 어제 부각을 받는 것 같은데 일단 생각할 게 그거 같습니다. 야놀자가 이제 최근에는 또 마켓 퀄리티 얘기 나오죠. 네. 네. 또 이런 쪽에서 다 IPO를 준비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또 시장에서도 약간 들썩들썩거리고 야놀자는 뭐 나스닥 간다면서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주관사 뭐 골드만삭스 이렇게 하면서 일로 가기 시작한다는 쪽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일단 저희가 나스닥 상장 1호 기업 한번 볼까요? 그게 그래도 쿠팡. 네, 쿠팡이었죠. 네. 한때 주가 잘 나가서 뭐 국위선양을 한다라고 했던 주가가 한 70달러까지도 갔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뭐 장중에 그랬었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4달러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이러면은 그만큼 기대감은 컸지만 결국에 나와서 보니까 실적이 안 나온다. 네. 그러니까 흑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이쪽도 과거와 같이 상장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그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게 되면 IPO 자체도 예전만큼 그렇게 높은 밸류 못 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마켓 퀄리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IPO에 대해서 너무 과거처럼 뜨거운 쪽으로 그리고 또 이게 다 짜여진 게임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IPO 시장에서 처음에 우리 용돈 벌어볼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그냥 빨리 하고 치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괜히 잘못했다가 다
저희 식으로 얘기하면 총알맞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건 절대 뭐 그렇다고 신규 나온 종목들 괜찮으니까 저거 한번 사볼까라고 해서 초기에 들어가지 마세요. 아니 지금 쿠팡 주가 상장 이후 주가 흐름만 봐도 아찔하죠.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런 그러니까 상장주가 당연히 상장을 할 때 왜 상장을 하겠습니까? 최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좋을 때 상장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늦으면 다음에 가면은 이거 못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좋을 때 우리가 상장하니까 그거를 지금 바라보는 저 입장은 아, 잘못하게 되면 피크아웃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꼭 하시면서 이런 IPO 종목들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관련된 쪽에서 이거 종목들은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초기에 그래서 뭐 대박 난다 그러면서 했던 회사들의 대표적인 뭐 창업 투자, 벤처 투자 이런 쪽의 연결인데 이거에서 와 그러면 이게 무슨 몇 조야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반영했다 다 밀려버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은 뭐 좀 대응을 자제하자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딱 까놓고 얘기해서 저거죠. 네. 우리 그 손정희 회장님 네, 엑시트를 위한 네, 밑거름이 돼야지. 그래도 이 관련 쪽은 제가 엄청난 대따고 형님 앞에서 제가 죄송하게 그냥 한 번데기 주름을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는 주름 잡지 마시고요. 여기 있더라 주름이. 자, 그다음 이제 우리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는 특징주 한번 우리 김 대표님이 생각하는 특징주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어제 꼽기 좀 힘들었습니다. 시장이 좀 그러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종목을 보게 되면은 분위기가 어제 너무 안 좋았죠.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뭐 거의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한 요 정도 부분, 그래서 한 43,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지금 그렇다고 메리츠 화재도 보험주 쪽에서 지금 등락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트레이딩 쪽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한번 또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기관은 계속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쪽도 연결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뒤에 시장을 버틸 수 있는 배경이 아닐까요? 그런 쪽에서 혹시나 추가 하락은 대응해봐도 되겠다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또 풀리지 않은 숙제 중에 하나 맨날 좋다면서 주가는 안 가는 대표적인 회사 SKI 테크놀로지죠. 그러게요. 이것도 참 상장하면서 기대감이 참 컸었는데 유일한 회사다 해가지고 뭐 분리막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와서 한 작년 하반기부터는 분리막 다 좋은데 좀 비싸 이런 내용들. 아니 그럴 거면 그 같은 내용의 리포트였어요. 근데 같은 내용의 리포트가 목표가 하락하면서 좀 비싸 이렇게 나온 거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리포트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증권사 반대로 하라고. 증반꿀. 네. 증권사를 믿으면 안 된다. 네. 근데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은 뭐 많이 밀렸죠. 뭐 지금까지 계속 밀리고. 근데 일단 더 안 밀리는 저항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가격대에서. 그래서 거기서 변화가 또 중요한 단계에서 아까 현대차처럼 비슷하죠.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 크게 안 밀리고 하는데 잘 버티네요. 지키네. 버티는 자리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제 실적만 확인되게 되면 되는데 실적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1분기 실적 보게 되면 아직까지 적자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분기 실적 보면은 여전히 영업이익 순이익 적자로 나오죠. 그래서 요게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2분기부터는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주가가 부진했던 걸 약간 지금까지는 선반영, 이제부터는 좀 변화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쪽인데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들은 딱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면 정리. 쉽게 말씀드리면 진입을 했습니다. 하다가 다시 탄력 잃어가면서 이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 또 12만 초만 원대겠죠. 이때 이탈된다 그러면은 일단 또 정리하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특징적으로 여러 어떤 그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마음속에 괜찮다라고 담고 있는 게 뭡니까? 없습니다. 오늘 없어요. 네, 오늘은 없고요. 그냥 소개나 이런 정도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흐름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 시장에. 근데 참 이번 주가 참 그 되게 그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때일 것 같아요. 뭐 삼성 SDI 그 뭐죠? 국내 기업 SK온 뭐 이쪽이 다 오늘 내일 모레 연속으로 발표가 있어가지고 실적 발표가. 근데 딱 그것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생각보다 괜찮다. 이게 나오고 있는데 그 생각보다 괜찮은 체력들을 그러면 그 생각과
주식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액션의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네. 그 전까지는 약간 시간이 필요한데 이럴 때는 어디 한번 보자. 꼭 하고 참고 있어야죠. 예, 네. 그러니까 사고 싶은 손가락, 나가는 누르려는 이 손가락을 꼭 지키자. 오늘도. 네. 그러면서 새끼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이제 발가락으로 누르는 거 아니에요? 못 참고 안 돼. 손가락은 잘 지켰는데 발가락을 못 그게 될까봐 무섭죠 지금 시장이.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장 여러 가지 뭐 사실 우리가 손가락에 나간다는 건 이거 이제 살 자리 아니야? 막 이런 유혹이 온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예. 뭐 벌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좀 더 할 때 그렇게 이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이번 주는 좀 단지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신 김민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